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프로농구 전주 KCC가 오늘 홈에서 파죽의 9연승을 이어갔습니다. 리그 선두 자리를 지킨 KCC는 16년 만에 정규리그 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엎치락 뒤치락 막판까지 알 수 없는 승부가 이어졌습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명승부에 4,500여 관중석은 온통 환호와 응원 물결로 들썩입니다. 전주 KCC는 26득점을 한 에밋의 활약에 힘입어 원주 동부를 92대 87로 꺾고 올 시즌 최다인 9연승을 달렸습니다. 이로써 오늘 나란히 승리를 거둔 2위 울산 모비스와 승차를 0.5게임 차로 유지하며 리그 선두를 지켜냈습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또 힘든 경기를 했는데 1위로 갈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3게임 남았지만은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이제 남은 3경기를 모두 이기면 자력으로 정규리그 우승컵을 거머쥘 수 있게 됩니다. 통산 5차례나 챔피언에 오른 KCC지만 지난 16년 동안 단 한 번도 정규리그 정상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조카들이랑 왔는데 오늘 이길 거라 예상은 했지만 앞으로도 쭉 우리 KCC가 우승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3시즌 동안의 부진을 말끔히 씻고 명가로서 자존심을 되찾은 전주 KCC. 최종 챔피언 결정전까지 유종의 미를 거둬 홈팬들에게 6번째 큰 별을 선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주말인 오늘 전주가 2월 기온으로는 역대 가장 높은 21.9도를 기록하는 등 도내 전 지역이 완연한 봄 날씨를 보였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오늘 밤 사이 최고 40mm의 비가 내리면서 내일은 낮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추워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총선이 2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자들이 직접 실시하는 여론조사가 금지됩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오늘부터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정당이나 후보자가 직접 자신의 명의를 밝히는 여론조사가 금지됩니다. 또 시장과 군수 등 단체장은 정당 강연회나 정책 발표회 등 정치 행사에 참석할 수 없고 후보자 선거사무소 방문도 제한됩니다. 전북에서 총선 양강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혁신공천을 추진합니다. 양당은 경선에서 여론조사 1위가 40% 또는 과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결선 투표를 도입해 현역 프리미엄을 차단하고 정치 신인의 진출 기회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 착신이나 조작을 막기 위해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도입하고 신인과 여성, 장애인에게는 최대 25%까지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식품산업 전문단지로 조성될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올 연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제 유발 효과와 식품 클러스터 조성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추진 현황과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는 지난 2014년 11월 기공식을 치렀습니다. 올 12월 준공 예정인 산업단지는 232만 제곱미터 규모로 현재 3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진입도로와 송수관로 등 기반 공사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식품 기업에 필요한 인증을 비롯해 기술과 인력, 마케팅 지원 업무를 맡게 될 6개 정부 기업 지원 시설은 76%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익산시 LH공사가 이렇게 협력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원활하게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고. 세계 식품 수도 조성을 목표로 하는 클러스터는 오는 2020년 150개 기업의 입주가 완료되면 2만 2천 개의 일자리 창출과 15조 원의 매출이 기대됩니다. 하림 등 6개 기업이 식품 클러스터에 입주 계약했고 170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됐습니다. 또 이렇게 식품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모여 있다라고 하면은 상호 어떤 그 시너지들이 특히 식품 중소기업들한테는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 투자 지역을 지정 고시하고 입주 해외 기업에게는 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합니다. 클러스터는 아울러 수출 지향형 산업단지로서 식품의 안정성을 담보하고 입주 기업을 위해 최상의 생산 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업 지원 시설을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국내 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전진 기지가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정읍시 태인면에 42살 박모 씨의 집에서 박 씨와 또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남매 등 3명이 독극물을 마신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남편 최모 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낙하산 인사로 물의를 빚은 국민연금이 기금운용본부장 선임을 6달 동안 미루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연말 4명으로 후보를 압축했지만 문영표 이사장이 아직까지 최종 후보를 복지부에 추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문 이사장 낙하산 인사와 기금 분리 추진으로 반발을 사자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남원 용정동의 한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입구돼 있던 차량 11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폭발음과 함께 차량 여러 대가 타고 있었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전주 지역 아동의 16%가 빈곤층이거나 보호와 관심이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18세 미만 아동 12만여 명 가운데 16,000여 명이 빈곤 가정이고 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가정이 없는 아동이 1,100여 명에 이릅니다. 한편 우리나라 아동들의 삶의 만족도는 60.3%로 OECD 가입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에 교통사고가 잦은 곳으로 분류된 장소가 8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